자, 이번 시간은 순열과 조합에서 그러니까 첫 단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경우의 수를 셀 때의 합법칙과 곱법칙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무슨 법칙 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중요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합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의 수 A가지, 어떤 경우의 수 B가지 라고 나왔을 때 니들 둘을 합한다 라는 건데 언제 합할 거냐가 문제죠. 언제 합하냐면 이럴 때 합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을 여러 가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뒤에 이제 확률 가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배반 사건 관계라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배반 사건 관계. 예, 저는 지금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아마도 배반 사건 관계.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이 말이 배반 사건 관계인데 잘 와닿진 않죠.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예를 들자면은 어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또 예를 이걸 드네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방법이 여기 두 가지, 여기 세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때 경로 이름을 여긴 A1, 여긴 A2, B1, B2, B3. 자, 이거를 이해를 뭐 먼저 번에 했던 걸로 좀 하자면 고배 법칙으로 이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고배 법칙으로 이해한다고 나쁠 건 없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문제 설명은 이러합니다. 문제는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근데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고요.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곱하기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제 수식으로 옮길 겁니다. 그러면은 수식으로 옮길 때 쓰이는 계산이 뭐 덧셈을 쓸 건지 곱셈을 쓸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언제는 곱해 막 이런 식으로만 그냥 대충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일단은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는 방법이겠죠. 그럼 이걸 설명을 한번 하자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할 건데 A에서 B로 갈 때 내가 만약에 이제 A1이라는 경로를 갔어요가 됐으면 B1, B2, B3로는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A, A1으로 간 다음에 B1, B2, B3를 갈 수가 있고 A2로 간 다음에 B1, B2, B3를 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수영도를 좀 쓰겠습니다. 이건 편집을 하고 싶은데 아니 뭐 이런 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냥 할게요. 자 봅니다. 이제 수영도라고 한 건데 이 수영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나뭇가지 모양 이런 뜻이고요. 어이구. 나뭇가지 모양이라는 뜻이고 말 그대로 그냥 뭐 좋은 말로 귀납적 풀이 나쁜 말로 노가다를 한 겁니다. 뭔 뜻이냐? 자, 제가 보세요. 제가 A에서 이제 B로 갈 때 A1을 택했어. 그러면은 A2는 절대로 택하지 않았죠. 때문에 지금 이 A1과 A2라는 요 두 가지 경우들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1을 택한 이후 취할 수 있는 B1, B2, B3라는 선택지 세 가지가 있고 A2를 택한 이후 취할 수 있는 B1, B2, B3라는 선택지 세 가지가 있는데 A1과 A2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니들 둘은 더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세 가지와 여기 있는 세 가지를 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6가지다 라고 이끌어내는 겁니다.
고배 법칙을 이거 똑같은 걸 또 설명을 할 때 고배 법칙으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뭐 생각하자면 이래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뭐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2 곱하기 3에 대한 해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경우의 수가 A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B가지라고 나왔을 때 얘네들 둘을 곱해서 경우의 수를 얻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언제 곱하느냐가 문제죠, 항상. 자, 그럼 언제 곱합니까? 연달아 일어날 때. 뭐 연이어 일어날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그에 따라 각각 뭐 이런 거이기도 합니다. 각각. 자, 이게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으면은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으면 문제에서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에 관련돼서 조금 또 이 번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힘들죠. 힘든데 어느 정도는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경우의 수는 내가 천재가 아닌 이상 이게 뭐 이렇게 바로바로 눈에 상황이 들어온다 이런 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은 많은 예제들의 학습을 통해서 여기선 이렇게 해 여기선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좀 몇 개는 체득을 해놓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좀 가셔야 조금 공부하기가 편하지. 제가 보기에 모든 걸 이해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게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이게 많은 예제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알아놓자라는 식으로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접근하는 게 물론 가장 좋습니다. 뭐 일단 볼게요. 그럼 제가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겠냐면 약간 이제 제 설명 보면은 좀 그런 생각 들지 모르겠는데 눈에 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맞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맞는 걸 어떻게?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죠? 뭐 그냥 해야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연달아 일어날 때, 자 보세요. A에서 B로 갈 때 선택하는 건 여기 한 번 있고요. B에서 C로 갈 때 선택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즉, 두 번의 선택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택 1, 선택 2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자면 두 번의 선택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죠. 보이네요. 자, 이 두 번의 선택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일어난다. 첫 번째 선택할 때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두 번째 선택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3, 6입니다. 이렇게 얻어내기도 합니다. 혹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그에 따라 각각. 그에 따라. 자,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예제풀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기출문제집이라든가 뭐 등등등을 풀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들일 텐데, 뭐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면 첫 자리엔 0을 못 쓴다라는 것 때문에 뭐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쓸 수 있어. 그럼 이제 여기 9가지가 나와.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리에는 0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즉 10개가 나오고요. 세 번째 자리 역시나 0부터 9까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사실은 그에 따라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곱하기를 쓴 건데, 자, 뭔 뜻이냐? 1이 나올 때마다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땡땡땡, 9가 되고, 2가 나올 때마다 0부터 9까지가 또 되고, 3이 나올 때마다 0부터 9까지가 또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1이 나옴에 따라 각각 몇 가지, 2가 나옴에 따라 각각 몇 가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런 선택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각각 세 가지, 이런 식이 된 거. 이렇게 6이라고 보기도 하죠. 해서 경우의 수는 일단은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먼저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이 드는 건 잠깐만요. 이 사칙연산에서 이제 합 또는 곱은 나왔는데 뭐 차 또는 나누기는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는데 항상 이제 반대죠. 이제 얘네들 사칙연산 친구들이니까. 자, 합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동시에 일어나면 빼시면 됩니다. 혹은 겹친다. 이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게 이런 뜻인데,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만 적어 놓으니까 좀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전체 체계가 완성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은, 아, 저 양반이 왜 이런 말을 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쉬울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다 확률을 붙이면, 뭐, 0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글씨는 좀 날아가네요.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백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덧셈에서의 부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동시에 일어나면 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 그럼 나누기는 어떻게 되느냐? 나누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가 없을 때 나눈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쓰는데 뭐 물론 그것도 그거겠지만 곱하기를 잘못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곱하기를 했다가 다시 나눴다 이런 식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얘기를 곧 하겠지만 예를 들어 뭐 잠깐 예시 하나 볼까요? 그렇게 여기만 잠깐 지우고 시설이 열악합니다. 이제 부자가 아니라서 여기다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뭐 한다? 저 나눈다 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 5P3이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5P3. 자, 일단 의미가 뭐냐? 서로 다른 5개 중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요. 이거죠. 그러면은 일단 상황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는 5개가 있거든요. 서로 다른 5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게 사실 뭐 서로 다른 5개 생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로 숫자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 중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리를 3개를 마련을 해놓고요. 일렬로 나열입니다. 때문에 순서를 고려를 합니다. 즉, 첫 번째 1이 나오는 것과 두 번째 1이 나오는 건 저는 다른 걸로 치겠습니다. 물론 순열의 의미가 그러하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서로 다른 5개 중 서로 다른 3개를 뽑을 거기 때문에 자, 먼저 첫 자리에 뭘 뽑을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5개 중 하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뭔가 뽑혔겠죠. 즉, 뭐 얘네들 중 뭐 5가 하나 뽑혔다고 칩시다. 그럼 그에 따라 각각이 된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곱법칙을 쓴 건데 그에 따라 각각. 저는 이제 이 말을 더 많이 아마 쓸 겁니다. 네, 뭔가가 오면 그에 따라서 그 다음 게 또 각각 몇 가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 5가 왔다고 쳐보면요. 그럼 그 다음에 니들 중 뭔가가 하나 왔어? 4가지. 예를 들어 4가 왔다고 손 치면 그에 따라 각각 또 누군가 올 테니까 이게 3가지 이런 식이 돼서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뭐 그러면 뭐 답은 뭐 60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배우기로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얘를 이게 뭔 뜻이냐 이게. 그럼 여기서도 나름 의미를 또 찾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나름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면 5개 중 3개를 나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일단 5개를 나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하는 5개를 일단 이렇게 나열을 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5, 4, 뭐 2, 3, 1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겠죠. 근데 내가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앞에 있는 3개에서 이제 맞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3개만 읽으면 결국 뭡니까? 5개 중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이 나눴다 이 이펙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뒤에 제가 3과 2를 배열하면서 2 곱하기 1이라는 경우의 수를 짰거든요. 근데 얘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나눠준 거죠. 곱하기 계산에서 의미 없어져서 이제 없애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더하기 계산에서 의미 없어지면 빼지는 거죠. 동시에 나지 않았을 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긴 동시에 일어났을 때니까 뺀다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해법칙. 고해법칙이 아니더라 이거죠, 결국엔. 5개를 그냥 배열을 했는데, 그중 이제 2개의 배열은 의미가 없었네? 이렇게 나눈 거죠, 다시. 걷어들인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경우의 수 단어는 항상 뭐 순열이니 조합이니 무슨 이항정리니 뭐 등등등을 설명하기 전에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확률을 다루든 경우의 수를 다루든 어차피 빡센 문제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이요.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노가다를 노가다 고급진 말 좀 쓸게요. 귀납적 풀이를 요구를 하고 그럼 그 귀납적 풀이 상에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런 귀납적 풀이 상에서 어떤 사칙 연산을 골라 쓸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 쉬운 문제들을 뭐 순열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의 개념을 딱딱 적용을 시켜서 바로바로 푸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제를 많이 보면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그런데 항상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뭐 등등등 어렵게 내는 경우의 수 또는 확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데서 요구하는 게 뭐냐? 거의 대부분은 귀납적 풀이를 요구를 합니다. 즉 모든 상황을 하나씩 해석을 해서 좀 차근차근 가봐 이런 식의 해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다른 개념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체계를 최대한 갖춰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에 따라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